네, 안녕하십니까. 참,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또 서봅니다. 이제 점차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후학들이 다 우리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는 이 시대. 옛날 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니까 저도 감회가 대단히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 임수정 교수님의 그 무학예유산 예맥집을 함께 하게 된 저는 용인대학교 명예교수 이병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임수정 국립경상대 교수님의 박병천류 진도복춤 출판 기념을 위한 공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공연보다는 출판에 대한 그 뜻을 기리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공연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로 나눠져 되겠습니다만 그 1부에서는 우리 박병천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던 그 아까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연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 출판이기 때문에 이제 출판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임수정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제가 지도교수로 썼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건물을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쓰신다고 할 때 이왕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그 여기 건물, 각기 관찰사가 있던 지역이고 감염이 있던 곳이었으니까 그런 데서 전승되는 여기 건물을 중에서 2개를 뭐 비교한다고 하셨던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여기 건물을 다 북부, 중부, 남부를 나눠서 모아서 논문을 쓰시면 아마 굉장히 의미 깊은 책으로도 출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노력을 8배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도 너무 좋았지만 그게 곧바로 한국의 여기 건물, 교방 건물로 해서 책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춤꾼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이지만 당부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해냈습니다. 참 그 의지가 강하고 또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출판을 매년 개인 공연하다시피 엄청나게 큰 무대를 펼쳤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까? 국칠인 무용단들이 하는 정기 공연만큼의 그 열정을 담아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그 작품을 사사받아서 무대에 올리는 그 모습에 상당히 감동을 받아서 몇 가지로 제가 그때도 해설을 좀 많이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매 공연마다 많은 레파토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빼놓지 않고 공연했던 종목은 역시 박병천 선생님의 진도 북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상당히 뜻깊은 오늘 출판은 출판 기념 공연도 그렇고 출판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수정 교수님은 남다른 어떤 다른 우리 무용가들과 또 다른 면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음악적인 면입니다. 장단, 특히 이 장단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열심히 학술 논문도 발표하시고 또 책도 내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무대에 섰을 때 우리가 객석에서 보는 가문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장단이라는 개념은 교과서적이죠. 그런 정확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전승의 맥을 잘 지켜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임수정 교수의 그 무대를 봤을 때 많은 그런 다른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박병천 선생님이라고 하는 큰 우리의 그 명인을 아까모시의 명인을 모시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을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무대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함으로써 박병천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멋있는 그 명인의 자태 또는 그 소리, 음향, 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후대인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가족들을 통해서 아 이런 음색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또 이런 가락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무대이며 그 다음에 임수정 교수님이 이제 교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대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또 우리 무용계 예술계 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함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펼쳐진 그 공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영상 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축전 비나리 그래서 이제 박성훈 선생님이 하는 비나리이신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저도 옛날에 이제 박병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이게 신의 소리 이런 비나리 소리를 또 들어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마당이라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하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석 지전춤 여기에는 이제 임수정 선생님, 김명미, 강정순, 김문주 선생님이 이제 지전춤을 추겠습니다만은 지전춤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돈이라는 뜻이지만 극락세계로 가는 노잣돈을 뜻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전춤의 춤은 상당히 우리 춤가락에 특히 살풀이 춤을 춤의 어떤 근원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지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대금 찬조가 되겠는데요. 우리 박환영 선생님 반주, 박환영 선생님, 우리 박병천 선생님 큰 자제입니다. 반주에 원래는 본인이 이제 대금도 하시는데 오늘은 박명규가 대금 부르고 박환영 선생님 반주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들어가면 이제 박병천 선생님 이제 진도 북침에 대한 대담은 우리 김영희 우리 무용비평가님께서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또 선생님에 대한 길 있는 얘기, 그다음에 임수정 교수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한 출판에 관한 얘기들을 얘기하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힘찬 박수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첫 무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원래 음악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장의 아버님께서 아까 구음을 하셨던 부분이 산자를 위한 축원이라고 명칭을 하셨습니다. 보통 비날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진도 지역에서는 비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산자를 위한 축원, 덕다 또 짧게는 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손이라는 말은 손을 비벼가면서 누군가를 빌어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손이라고 합니다. 또 그때 쓰셨던 징이고요. 이 징 자체가 아까 들리셨던 그 징소리가 이 징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징이고요.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나중에 또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버님 대신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징을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 소리로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님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병원연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돈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여튼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복으로 집안 가득가득 하시길 빌면서 산자를 위한 축원 비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나 비나니요 비나니요 하나를 인정 비단이요 명이 졌다는 분들 명주머니 나눠주고 복이 졌다는 분들 복 많이 나려주소 병들었다는 분들 온갖 영양 먹고 보고 최근 듯이 약봉머리 나눠주시오 그 약을 먹고 나면 허리 안내한 숨던 가슴 6천만 매루가 쑤시고 아픈 관세 없이 시원하게 걷어가게 시한문 일시불 청강대지 소명강 일성월승 내지의 동방에는 정제지신 남방에는 적대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 거래지신 하강하사 소원성지 발언이야 당사나 빨량진일랑 오동남상 나지나 봉안 낮지점지여보 설하야손 만세여희 독본다 천만세 정지 점지식 주옵소서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면은 불이 밝아 소화는 명렬하야 비단의 수결 갖춰 한강수 물결같이 그냥 그대로 날씨옵소서 1년이면 12달 화면은 16달 1년 365일 번개같이 지나가고 험한수 입성 수며 기성수며 올해 화재 관제구설 삼재 탈락일랑 천리 말리고 방송을 시켜주옵소서 참말라.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꼭 잊어볼만 하면 이렇게 흰머리 손이 이렇게 울려 우리를. 오늘 또 한 사람이 우리를 올립니다. 임수정이랑 교수가 이 아지랑.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아침 새벽에 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 박병천요, 이 북충요, 오늘 이 세상 뿅하고 나타난 날이 또 저희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시지 마시고 복 많이 받아가시고
박수도 많이 치시고 해주시라고 오늘 복 드릴까요? 네, 오늘 한번 복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른 거 다 빼불고 복만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찰고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올해 또 무슨 해입니까? 예, 뭐가 달려다닙니까? 예, 천리마입니다. 천리마가 달려다니는데 전국 사방 아주 좁다하게 달려드리라고 오늘 복 많이 드릴 텐데 잠깐이나마 축원 한번 합시다. 희우상지씨 왔네 선사 왔네. 선사하고 대사하고 스승하고 상제님 오시고 육관대사 석가열의 산중 재성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 중에 근본을 찾자면 해도 돋고 달도 죄송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다 보면 중이라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어째가 꼭 거기 앉아가지고 눈에 딱 붙여가지고 복 많이 드십시오. 관심 모자라시면서 네, 박수 주십시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간이 틀린다고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이 스님이 오실지 어찌 그냥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서쪽 칠성님께 일대성군, 남쪽 칠성님께 삼복성군, 일탐은 일검은 삼록주, 삼검은 오영장, 육목군, 칠패감 목자야. 좌우로 둘러앉아. 낮이면 은쟁기, 밤이면 놀쟁기, 바둑쟁기, 장기쟁기를 짝짝이 뒤노라니 하늘의 옥강 상제 스라에 주시던 육관 대사 성진이 소승 같은 중을 불러 분분 말씀을 하시기를. 자, 여기서 너희들 장기판 두지 말고 서울로 가거라. 서울 도남이란 데를 가서 보면은 국악당 떡 가서 보면 기가 막힌 자손들이 와 앉아 있을 테니 1년 365일 막힘없이 팍팍 뚫어드리라고 많이 많이 주라고 가랑아리에다 담아서 의식 걸음 먹고 통청 성사 병고산 세밀보 아양 낙산사 울진 매력의 간청 청간청 삼척 접속로 강등 포대를 구경해서 여러분한테 떡하니 왔는데 또 그냥은 못 가겠지라.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부터는. 자, 어떻게 뭐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인데도 감히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우리 임수정 교수한테 또 한 번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 아버지 잊지 않게끔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쁜 재선님 한번 모셔보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우리 예쁜 재선님 한번 모셔서 제사 중 한번 들어가 봅시다. 헐시구나.
배송잎이 나오시다 주머니 목에 걸고 주머니 목에 주머니 손에 들고 흐느거리고 잠깐만 짧게 곡 설명도 하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작은 무대에서 참 큰 판이 생각지 않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병천 선생님 큰아들 박환영입니다. 여기 앉아서
아들하고 여기 가는 사람들은 전부 제 동생이고 제수 씨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조카고 아버님이 해오시던 그런 음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아버님한테 따로 배운 거 없습니다. 아버님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평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절로 잊혀진 그런 노래고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임시정 교수를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버님한테 학습하러 다니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제자들 중에 참 많이 극성스러웠어요. 근데 그 극성스러움이 오늘 같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누구든지 선생님한테 학습할 때는 나름 기록하고 또 자료로 남기면서 본인 소장하고 많이 이렇게 아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책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발간한다는 게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좌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구전신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사실 중구난방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가르치실 때 되게 이치를 많이 설명하시고 장단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이 요단에 맞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다 아버님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책을 발간한 걸 잠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체계 있게 그런 것들을 해놓은 거 보고 정말 참 임시정답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또 아버님에 관한 평전도 나왔지만 또 이번에 이런 예술세계에 관한 이런 책이 나온 것도 보고 벌써 아버님 책이 아버님 관련해서 두 번째인데 그래서 참 자식인 저로서도 되게 뜻이 있고 그리고 또 공부한 거를 정말 이렇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책을 내신 게 정말 많이 치아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작게 하는 무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커졌다고 보는 게 엄청 이제 좀 놀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었고 예정이 없는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무대는 이제 춤하고는 좀 상관은 덜한 건데요. 제 아들인데요. 감사하게도 대주간 어르신 중에 저로서는 이제 작은 중조라고 계신 분이 대금산조를 처음 만드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대금산조를 처음 만드셔서 이제 오늘날은 저 대금산조 유파가 참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시 옛날 거를 복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 대금산조가 되게 조금 맨 초창기 산조다 보니까 좀 밋밋한데 이 밋밋한 담백함에 되게 멋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락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해왔지만 이제 또 저는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한테는 작은 할아버지인데 저한테는 중조부 되시고 얘한테는 고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만드신 그런 가락을 뭐 길기는 못하고 딱 5분만 5분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고 애과 살들 다 젖혀주시라고 제가 애플이 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복 많이 받고 명 많이 받으시고 사실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나 조금 전에 소리하셨던 분들이나 진도에 가면 한판 굿을 충분히 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고 정말 작은 자리이지만 사실은 큰 판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혹시 진도 씻긴 곳이나 그런 현장에 가보면 아 그때 뵀던 분들이구나 라고 아마 아는 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전통춤을 연구하고 전통춤 공연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입성쌤은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문서예술무용학과 교수로 있는 임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랍니다. 사실은 뭐 반나절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오늘이 이제 일종의 북 콘서트죠. 네, 맞습니다. 책을 위한 공연인데 그래서 입장하실 때 책을 받으셨지요? 네. 그러니까 한번 뒤적뒤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수정 교수님께서 박병천 선생님께 이 진도비춤을 가서 배워야겠다, 사서 해야겠다 라고 한 게 언제쯤이고 왜 그러셨는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1991년도 선생님이 잠실 그 석촌동 거기에 연구소를 내셨을 때 당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고 그 전통이라는 것을 배우려면 박병 선생님 찾아가서 춤뿐만 아니라 그분은 소리도 잘하시고 장단도 잘하시고 이러시니까 그런 총체적인 학습을 좀 하라고 그 지인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선생님 학원에 이제 처음 찾아뵙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춤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께 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그 서문에도 적어놨지만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추는 것이 너의 눈에는 춤으로 보이더냐, 이렇게 한 말씀 화두를 탁 던지시더라고요. 그 장단과 그 음률과 그게 몸에 완전히 배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몸짓이 춤인 것이지 춤부터 배운다고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대목에 박수. 그래서 보통 다른 학원에 가면은 제가 무슨 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춤사위부터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장단에 대해서 학습을 하거나 이러라고 말씀 안 하시고 춤사위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박병 선생님이 다르신 모습은 그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예인 선생님들한테도 공부를 하면서 뭐 깊이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지만 박병천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제가 이제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빠져든 거는 이제 대학교 때예요. 우리가 그 대학교 때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이런 것에 굉장히 고민하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80년도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그 출신이라 그때 이제 모든 대학생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전통문화 찾아다니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고민하면서 마침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장단부터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네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기화거든요. 결국은 그 기가 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그게 소리로 표현이 되고 어떻게 그게 춤으로 발현되느냐, 그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인이셨고 그렇게 학습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장단 네가 궁성음, 뭐 따성음, 기닥성음, 더르르 성음이 너한테 어떻게 들어오는지 먼저 알아야 거기에 맞췄고 국거리 춤이면 국거리 춤을 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넘어갈까봐.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말씀은 드려야 제가 왜 박병천 선생님께 푹 이렇게 빠져들고 이 전통의 세계가 이 바닥인 줄 알았어요. 여기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제 발을 이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밑에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형상적으로 보이기는 바닥인데 제가 전통이라는 곳에 발을 딱 들이니까 이게 내가 쑥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로 나를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알면 네. 매력이 끝이 없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 그런 취지로 이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수학을 아까물을 같이 이제 수학을 하시면서 공연도 다니셨을 텐데, 외국 공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선생님 모시고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네. 네. 여기 김완태 선생님 와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시는데요. 제가 1991년도에 선생님 그룹하고 미국 순회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미국 순회 공연을 가서 그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하고 그 LA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랜싱하고 몇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저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진도시키고 같이 갔으니까 진도시키고 끝나고 나서 북춤을 좀 한번 춰볼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북춤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라 니가 그래서 이제 북을 들고 가고 처음 무대가 시카고였었거든요. 그 무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오셔서 저 김한태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기록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 1991년도 제가 북춤 춘 영상이 있습니다. 94년이네요. 1994년 아니에요. 예. 그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주재원으로 그때 시카고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텐데 마침 그 8mm, 소니 8mm 캠코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진도 식진꽃,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북춤을 거기서 120분 동안 제가 그걸 전부 다 녹화를 하고 그걸 이제 그냥 저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김동원 고수, 대일동 영창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그 네트워킹 하면서 국악에 계신 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렸더니 임수정 교수님 여기 이 여인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보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USB로 그걸 전부 전환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기록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기록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저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아까 1991년도에 입문해서 1994년도에 그 미국 순회 공연 갔는데 첫 무대가 시카고 무대였어요. 제가 데뷔 무대가. 근데 그 영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계시는 김한태 스님께서 그거를 촬영을 하셔갖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거 박편철 스님이 해주시면서 저 반주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의 뭐 20년, 이제 30년이 됐는데, 이제 책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이 책을 그러면 왜 만드셨는지, 뭐 너무나 당연한 뭐 질문일지도 모르겠으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박편철 선생님 작고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로 제가 북춤을 선생님 가르치시면 옆에서 도와주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2007년도 선생님이 작고하시면서 그것을 오롯이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냐.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들면서 그때부터 선생님 제가 이제 이 기록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선생님한테 배운 그 영상 자료들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갖고 캠코더에 담았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그걸 해주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하셔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 가르쳐 주실 때 아니면 단체 연습할 때 뭐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왜냐면 선생님 모시고선 이제 보조 강사로 뭐 전통예술원도 나가고 이렇게 학교를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1991년 선생님 입문하면서부터 제가 쭉쭉쭉쭉 모아놓은 자료 선생님 작고하실 때가 2007년 때 그게 다 있는데 이거를 언젠가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뭐 선생님 작고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뭐 이런 업무들 가르치는 업무에만 조금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의 뭐 제 30년
누구예요? 제자가 나타날 정도로 제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벌써 학교 학부생들하고 거의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면은 이 밑에 세대에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승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때가. 그래서 1991년도면은 35년 세월이지만 30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갖고선 한 세대를 지나서 그 다음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박병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진도복층을 만들어내셨고 어떤 것들이 농축돼 갖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전해주고 싶었어요. 요새 뭐 진도복층이라고 많이 추는데 과연 박병선 선생님이라는 존재, 박병선 선생님이 어떤 그런 치열한 예술원으로 예인정식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고 선출 거란 말이죠.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해설 같은 거에 적어도 박병천이라는 존재 안 쓰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나는 스승님에게 제자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힘드셔서 힘들게 평생을 읽어오신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응축시켜서 만들기에 지금 박병천의 진도복춤이라는 건데 레파토리 안에 박병천이라는 조람 자체도 안 쓰고 그 레파토리를 올려놓은 공연 해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선생님 옆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도 그냥 제자가 있고 끼고 가르치는 제자가 있잖아요. 선생님 끼고 가르쳐줬거든요. 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희노애락을 이 안에 담아내면서 이걸 만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 애틋한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마음도 애틋하고 진도복춤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도 애틋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예, 선생님. 예. 그 30년이 넘는 세월 학습을 하면서 다른 얘기들을 아마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다 하고 싶은 심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제가 12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책 얘기로 들어가지요. 그 26쪽에 보면은 임수정 선생님이 박병천류 진도복춤의 형성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 특징을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간쯤일 겁니다. 책을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26쪽. 26쪽 중간쯤인데 박병천에 의해 예술적으로 체계화된 진도복춤은 음악, 춤이 통합된 형태로서 복합적인 국가라 표현적인 춤사위 그리고 한국적 미감의 핵심 개념인 신명을 구현한 대표적인 전통춤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굉장히 압축적이고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짧게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보통 다른 춤들은 몸의 동작,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의 동작으로만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공연 예술을 펼치지만 북춤 같은 경우는 소리가 울려지거든요. 소리가 울려지면서 그 소리가 몸짓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청각적인 부분이 합일이 되는 거잖아요. 융합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만약 제가 하나 손을 이렇게 올린다. 이거하고 북을 치면서 탁 올린다. 그럼 북소리하고 함께 이 몸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더 즉각적으로 여러분한테 감성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소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소리예요. 둥둥둥둥. 그 소리가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노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음악과 춤이 통합된 형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북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 뭐냐면 심장을 울린다는 건 뭐예요? 고동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북소리와 춤이 합일돼서 울려지는 것은 사람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 하나 두드릴 때 그냥 탱탱 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온 몸, 온 그 열정을 바쳐서 북을 쳐줘야 여기는 관계,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원초적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만큼 이 소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음악춤이 통합된 형태로서 이제 복합적인 북가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한국의 북춤은 외북이 있고 하나로 치는 게 있고 양채로 들어서 치는 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로 치는 북과 양채로 치는 북이 다른 건 뭐냐면 양채도 종류가 있어요. 이제 북가락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안무를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북이 쳐줘야 되는데 들리시죠? 네. 이게 이제 북을 치더라도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중간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보통 외국은 여기서 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으로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양채를 들었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국에 굉장히 많아요. 두 개의 스틱을 들고 외국에 이런 형태의 북의 울림이라든지 북춤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김으로써 이 단전이 컨트롤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으로만 흐르잖아요. 계속 원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이게 넘어감으로 해서 태극선을 그린다고요.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여지죠. 음향이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제 타악 페스티벌 선생님 쫓아서 뭐 태국 타악 페스티벌도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종종 이렇게 막 치고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뭐냐면 넘겨서 친다고요. 넘겨서 치면서 음향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가락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장단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얼마 안 남았답니다. 다음 질문으로. 시간이 좀 길어도 되지 않아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지루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좀 얘기해드리고 가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임수정 선생님이 공연하면은 보통 2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앉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단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장단의 구조 때문에 우리의 춤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복합적인 가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를 알거든요. 저는 그거를 박병준 선생님이 학습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아요. 그거를 알고선 이 북춤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단 문화, 리듬 문화만큼 우리가 최고예요. 정말 세계에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표현적인 춤사위, 그리고 한국적 미감의 핵심 개념이 신명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거리, 그 다음에 자진머리, 그 다음에 동살풀이, 그다음에 희모리, 호성 이렇게 구성된 진도춤의 구성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병천 선생님이 농축시켰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거리에는 세승무가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춤사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 여쭤보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춤사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진도에서 하는 북놀이와 박혜서 스님이 틀린 부분이 국거리예요. 국거리 부분에서의 춤은 그 지방 대대 9대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진도시킨 곳의 문화라든지 춤사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농축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가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진몰이가 시작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진도의 모방고, 노동의 몸짓, 노동할 때 북놀이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노동의 몸짓이라든지 노동 속에서의 어떤 흥겨움, 그러니까 국거리에서 어떤 세련된 멋이 나온다고, 뭐 춤사위 절제된 아름다움이라든지 멋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진몰이 같은 거에서는 흥으로 흥겹게 그 노동의 동작들을 하면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그런 문화가 그 안에 스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살포기로 넘어가면 신청농악, 농악에서 나왔던 그런 가락들, 품앗이 같은 경우는 악사하고 주고받는 거거든요. 악사하고 주고받는 게 이제 신청농악에서 나와요. 그런 부분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동살포기는 그 경쾌하고 그 농악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희적인 동작, 놀이적인 동작 이런 것들, 신명의 세계로 흰머리 몰아가면서 마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쌓아지면서 극도의 신명까지 가요. 춤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질문을 그냥 건너뛰고 장단 얘기를 여쭈려고 했는데 장단 건너뛰고 81쪽에 보면 이제 춤사위 얘기를 하십니다. 81쪽이 춤사위예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 춤사위 그래서 그 용어들이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겨누기 사위, 바람막이 사위, 뭐 외바람막이, 그 다음에 가세질 사위, 그리고 오른쪽에 다리 동작 보면 갈뚱말뚱, 뭐 여물썰기 사위, 새끼꼬기 발사위, 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 춤사위 동작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춤사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킨 곳에 있는 지전춤의 동작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 동작 이름은 박표현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이 너무 없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이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식긴구색 지전춤의 춤사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거리 부분 이런 부분은 세신모가 집안에 그런 춤사위를 선생님께서 사용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막이 사위, 그 지전춤에서 쓰이는 사위 그대로 선생님이 이제 지전 안 들고선 그 동작을 표현하시면서 바람막이 사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 한 손을 들면은 그게 외바람막이 사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이제 원형 바꾸기 사위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X 치는 거잖아요. 채로. 그래서 이렇게 X를 치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X라는 모양은 잡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 지전할 때 아까 지전춤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X 모양을 많이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북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X 모양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진도시킨 곳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의 북춤사위에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개걸음 사위라든지 갈뚱말뚱이라든지 발춤사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 뭐 허리 틀며 회전하는 사위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를 보고선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네, 그 정도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저 스텝 쪽에서 자꾸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 96쪽에 보시면 그 예술적 특징을 정리하셨습니다. 96쪽에 보시면 그래서 오묘한 가락, 오묘한 몸짓, 음양이 조화, 그리고 또 그 다음 항목을 넘어가면 매증 기법, 공감의 기법, 대삼소삼, 강유, 그리고 태점을 치는 기법, 뭐 정의 표현, 유의 표현,
이원, 긴장과 이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박변 선생님이 이수정 선생에게 전달하신 아마 춤의 원리, 복춤을 출 때 있어서 어떻게 추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제 무용계에서 전통춤계에서 아는 용어들도 있지만 근데 낯선 용어들도 있습니다. 태점을 치는 기법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춤에서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용어거든요. 요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 대담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담은 이 다음에 어디 술 먹으면서 삼연육각 채워서 하도록 하지요. 예, 그 태점을 치는 기법이란 말만 이제 무용교에서는 잘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설명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려는 내용이 39쪽의 내용이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하니까 시간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셔요. 그러니까 장단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독특함이 있는데 그런 독특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애기역기 장단 한번 하라고 저한테 설명해봐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아까 장구도 그래서 오세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역기라는 건 뭐냐면 국거리 장단의 느낌인데 우리 박승호 선생님 아까 치실 때 이제 국거리 장단 이제 설명해줄 때 선생님이 보통 국거리 치면은 이렇게 치는데 선생님은 뭔지 아시겠죠? 네. 더 위를 흥청흥청하고 넘실넘실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국거리 아까 박정호 선생님 노래 부르실 때 넘실 선생님 부를 때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도. 그래서 이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치느냐,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장가락을 치는 경우와 안 치는 경우에 춤꾼의 춤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그 느낌이 국거리 춤에는 애기역계 요 표현 덩닥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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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흥청흥청 울려주는 느낌이 있어야 그 춤으로 우리가 넘실넘실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애기역계 장단이에요. 예, 태점을 치는 기법만 설명해 주십시오. 태점을 치는 기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거보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있는 예술적인 특징 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깊은 세계 심원, 그다음 평원, 그다음 고원.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 평원의 세계만 본다는 거예요. 저 밑에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나무가 윗동부터 보이지만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세계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끌어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저 먼 세계, 고원의 세계,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큰 세계로 예술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깊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술을 펼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점 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라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을 치더라도 그냥 궁이 아니라고 밑바닥 갖다 끌어와서 궁이라고요. 단전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가 아니잖아요. 그 밑바닥 여러분들 그 깊은 바닷속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바닷속부터 끌어올린다고. 끌어올리고 우리 닿지 않은 저 세계 있잖아요.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까지 다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병철 선생님한테 이렇게 책을 바치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었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북을 치면서 관객들, 나를 찾아온 모든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소리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북소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명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내가 기원을 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거 잊혀지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추는 것을 춤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복 빌어주려고 막 하는 동작이래요. 그 말씀에 내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 춤이 어떤 선생님은 춤이에요.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치고 막 소리에 그런 현혹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세계가 있음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현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답변을 하나 더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점 치는 기법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께서 진도분이시잖아요. 진도분들은 뭐 시서화라든지 이런 거에 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화백님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화백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그 동양화 그림을 선생님이 연습실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흐르는 중에 계속 흐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 딱 이렇게 찍힘으로 해갖고 그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춤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그 동작 중에 나오거든요. 국거리 동작 맨 처음에 해요. 그러면 이제 북을 치고서 하나, 둘, 뭐 이런 거 흐르는 동작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둘 이렇게 점을 찍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정확히 그게 생성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둘 점을 탁 찍어서 그 다음에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흔드는 중에서도 정실 탁 하고서 정실 그러면 훨씬 거기서 먹어줬던 것을 통해서 뒤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태점 치는 법이라고 하죠. 예, 선생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직 이 전체 우리 공연이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통춤에 대한 연구는 거의 그 이름 없는 분들이 추었기 때문에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임수 선생님, 박별천 선생님의 몸짓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앞으로의 춤추는 방식이나 연구나 이런 거에 아주 좋은 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적당히 두껍습니다. 예, 적당히 두꺼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만하경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큐시트를 보면은 공연이 끝났습니다. 네, 너무나 소중한 그 대담이었기 때문에 그 또 열정적으로 질문도 좋은 질문했지만 답변을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 2부에 제가 할 얘기 그 이상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크게 할 얘기가 없고 좀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저도 없습니다. 우리 박병천 선생님과 또 임수정 우리 교수님과의 저도 인연이 참 깊다 보니까 오늘 그 대담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가족들과의 관계라든가 이것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살아왔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병천 선생님이 상당히 그립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옛날 많이 뵙고 얘기도 나누고 했던 생각들이 이분은 전수얘기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아까 근원의 물림을 보여드렸고 이게 전수얘기인데 바로 진도 북춤을 보여주시는데요. 하여튼 우리 임수정 교수의 열정, 제가 2000년대 공연을 임수정 교수의 공연을 많이 해설했는데요. 2시간을 항상 넘었어요. 그래서 이건 국립무용단이
정기 공연으로 1부, 2부, 3부에서 2시간, 몇 시간 하는 것만큼을 혼자서 개인 무대를 한다고 늘 제가 그 표현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임 교수님의 그 공연을 했을 때마다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생략하고요. 그냥 진도춤, 박병철 선생님 춤과 우리 임수정 교수님의 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우리나라의 전통춤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거침없는 거리낌 없는 그 걸음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가 솟아나는 손끝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 설명해 준 걸 들었으니까 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려고 봐요. 그 다음에 퍼뜨려진 몸가락, 그 몸가락이 퍼뜨려진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전통춤의 어느 구석에서도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의 악감 휘를 통틀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전통춤을 연구하면서 이제 계통별로 춤을 많이 또 해봤었어요. 연구를. 그러니까 기방, 교방계 춤의 그 곱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춤, 그다음에 제인 광대들이 아주 활기차게 넘치고 그러면서도 품격 있는 어떤 그런 춤, 그리고 민속계에서도 탈춤계, 또 궁중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느 쪽에다가 이거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의 독특한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게 박병철 선생님 춤색이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진도 국민문화 지정됐습니다만 그 춤과는 또 박병철 선생님은 달라요. 국가문화재도 아닌데 지금 진도복 춤을 추는 우리 무용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문화재 지정된 종목 이상으로의 전승들이 많은 것은 무엇일까? 그게 대해서는 이 책에 다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생기 넘치는 우리 진도복 춤을 진짜 우리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무대는 좁습니다만 아주 꽉 차게 춤판을 진도 북춤을 추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운 이름 무성 박병천 스승님을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치열한 삶을 통해 전통 예술의 길을 한평생 걸어오시며 예언이 담긴 많은 작품들을 후대에 남겨주신 스승님, 예술혼이 담긴 장단과 소리, 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며 전통 예술의 진수를 경험하게 해주신 스승님 덕분에 호흡에 의해서 생겨나는 기운을 장구에 싣고 장구의 소음에서 전달되는 느낌에 빠져들려 마냥 행복했습니다. 또한 장단이라는 기의 덩어리를 넘나들면서 추어지는 춤을 추며 신명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스승님이 펼쳐내신 세계는 악가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 줄 아는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자유의 세계, 즉 해탈의 경지였습니다. 자신을 장단과 음악에 맡기고 물 흐르듯이 흘러 땅과 하늘의 기운이 합일한 신명의 경지에서 그저 추워지는 무의 자연의 세계, 거칠 것 없는 무의 경지를 지켜보며 그런 세계로 가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30년 이상의 세월이 어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공연 활동과 후학들을 지도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승 활동에 미래의 지향적인 가치를 담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스승님, 도끼를 갈아서 바늘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학습하고 춤사위만을 익혀 추는 가벼운 춤이 아닌 음악과 장단을 이해한 무거운 춤을 추거라. 화려한 기교와 현란한 춤사위에 머무르지 말고 무한히 깊은 사상을 담아 손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속에 사상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는 스승님의 가르침처럼 남겨주신 전통예술 유산들을 올곧게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늘 그러하셨듯이 굽어 살펴주시길 엉망하나이다. 스승님이 남기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또 펼쳐낼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엎드려 스승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제자 임수정 회상. 여러분, 그 박병천의 진동춤 책 출판 기념회 겸해서 벌어진 이 기념 공연에 참석해 주시고 박병천 선생님께서 남기신 뜻을 후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이 남기신 그 예술세계와 담겨진 의미들이 후대에 올곧게 살아남길 바라며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공연 활동하고 교육하면서 또 남은 생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책 출판 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치판을 벌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런 공연의 형태가 아니라 잔치를 벌리면서 함께 그 뜻을 나누고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공연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공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볼거리도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잘 모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비좁다는 이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래도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박병천 선생님 진도춤을 올곡에 같이 제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그 박병천의 진도춤 전승의 회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상 선생님 댁에 가면은 선생님은 어떤 잔치라든지 이런 때 지인들을 많이 부르시고 또 꾼들을 불러서서 많이 노시고 그러셨거든요. 그거를 저도 보면서 참 제가 아까 읽었듯이 거침이 없이 저렇게 예술 세계들을 펼쳐내셨구나 굉장히 부러웠고 제가 그 길을 좀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 경지에 갈 수 있는지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세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런 것이 지금 박병천 선생님 자제분들은 태생적으로 그 세계에 어려서부터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치를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다른 예인들을 모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박병천 선생님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예술들이 그 가족을 통해서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잔치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나오자마자 스님 산소 차를 읽고 올리고 그다음 박성훈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판을 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상의하고 그다음 박성훈 선생님께서 또 박한영 선생님 계시고 또 이제 그 자손을 이어가잖아요. 그 맥을 보여주면서 이 북춤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귀하게 그 따님들도 그렇고 며느님, 손자 다 참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대담 그 다음에 사회를 진행해 주시고 해설을 맡아주신 이경 교수님 김영희 선생님 모십니다. 말씀하셨지만 이경 교수님은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제 공연 때마다 해설 맡아주시고 해주셨고요.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전통춤 이론가십니다. 전통춤을 올곧게 정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 귀하신 분 두 분을 제가 선발해서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통영에서 왔어요. 통영에서 우리 박준식 선생님하고 또 같이 활동하는 저기 박성규 젊은 소리 제니팀이에요. 그래서 저 응원하러 와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멋진 판을 벌렸고 그 다음에 저기 태평소 하시는 분 소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승 선생님, 여기 박병천 선생님 자제 분들하고 박병천 감학고전에서 함께 활동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 PD하고 태평소를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또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